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주용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계속 영주용과 귀화용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영주용 친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화용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볼 거예요. 그러면 영주용과 귀화용이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용 시험은 첫 번째 어휘 문제가 나오고요. 문법, 읽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1번부터 16번까지가 나오고요. 우리가 배운 한국 사회 이해 문제가 17번부터 36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화용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겠죠. 문제는 같습니다. 하지만 기화용은 어휘 문제, 문법 문제, 읽기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만 있습니다. 조금 작지요. 6문제가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이해 문제가 11번부터 36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귀화용 친구들은요, 30시간을 수업을 더 들었죠. 심화편을 들었죠. 심화편의 내용 중에 5에서 6문제 정도가 추가로 더 나온다. 기본 문제는 똑같은데요. 또 5문제, 6문제 심화편에서 더 나온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용하고 귀화용 시험 우리가 지난번에 샘플 문항 한번 풀어본 적 있죠. 문제 스타일은 그걸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문제는요. 주 시대고시 출판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교재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어휘 문제예요.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어휘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1번 정보를 검색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이용하면 복잡하다, 제공하다, 편리하다, 깔끔하다. 그렇죠? 이거는 쉽죠. 인터넷을 이용하면 그렇죠. 편리하다, 편리합니다. 자, 편리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편하고 요 이자는 요 이자 같은 겁니다. 이용하기 쉽다. 그래서 반대말은 편리하지 않다. 뭐죠? 그렇죠. 불편하다. 자, 깔끔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매끈하다? 이 정도일까요? 매끈하다. 그러면 깨끗하고 비슷하니까 얘와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더럽다. 더럽다나 아니면 지저분하다. 더럽다보다 지저분하다가 좀 더 가깝겠네요. 깔끔하다 한 데는 그렇죠. 지저분하다 보시고요. 복잡하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 이해하기 쉽다. 뭐가 있을까요? 단순하다. 제공하다는 것은 뭐 내어주다. 주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종합평가 시험을 가면요. 컴퓨터용 펜을 제공합니다. 줍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2번 편지나 물건을 땡땡땡 우체국에 가야 한다. 일단 아야 한다란 문법이 나오면 여기 뭐가 들어간다 했죠? 그렇죠. 의려면이란 문법이 들어갈 거다. 의면 얘는이죠. 그럼 얘는 아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의려면. 자, 이거 여기도 보내다, 만들다, 사용하다에서 들어갑니다. 편지, 물건 이걸 다른 말로 소포라고 하죠. 우체국에서는
소포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보내다. 그래서 보내려면 어디 가야 되죠? 우체국에 가야 된다. 자, 보내려면 그럼 비슷한 말 또 뭐가 있을까요? 편지를 보내다, 편지를 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붙이다. 그래서 붙이려면과 바꾸어 쓸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자, 수록. 문법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어휘 문제입니다. 멀다, 타다, 들다, 빠르다. 요거 갖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이동 거리가, 움직이는 거리가 땡땡땡 요금이 많이 나온다. 어떨 때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멀수록 많이 나온다. 그럼 멀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가깝다. 그러면 가까울수록 어떨까요? 요금이 반대죠. 요금이 적게 나온다. 많이, 반대 적게.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땡땡땡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할까요? 부족한, 퇴직하는, 취직하는, 입학하는. 부족하다라는 것은 모자라다. 좀 이런 거죠. 퇴직하다. 퇴직하다는 어떤 뜻이죠? 직장을 그만두는데요.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물러나다. 나이가 많아서 물러나다 이런 뜻이고요. 취직하다. 직장에 다니다. 그죠? 일을 하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직장에 나가다. 입학하다. 학교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취직하겠죠. 취직하다, 취업하다, 직장에 나가다, 직장을 구하다. 여러 가지가 되겠죠. 3번입니다. 자, 다음 5번부터 10번까지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문법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문법. 그래서 오다는 뜻 같은 건 려면, 텐데, 느라고, 뭐뭐자마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못 참겠어.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려야겠어. 말했죠. 에릭이 곧 땡땡땡 여기서 기다리자. 곧 오려면 자, 아까 방금 전에 으려면 뒤에는 아야 한다 하다나 아야 되다가 봐야 돼요. 있어요? 네, 없어요. 안 됩니다. 자, 또한 올 텐데 이건 추측을 나타내고요. 오늘하고는 이유를 나타내는데 항상 느라고 뒤에는 부정적인 뜻이 와야 된다. 뭐뭐자마자 곧 바로 금방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에릭이 곧 땡땡땡. 그렇죠.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올 텐데 여기서 좀 기다리자. 또 다른 말 테니까. 요거 그죠? 이유와 추측을 같이 나타낸 말이죠. 자, 요걸 쓸 수 있다. 다음 정답 2번입니다. 6번은 벨라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 같아요. 아니요. 벨라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으면서 땡땡땡. 못 먹으면서 잘 먹어요? 안 되죠. 잘 먹는 척해요. 거짓 행동. 그죠? 자는 척해요. 우리가 엄마들한테 공부하는 척해요. 뭐 이런 거 있죠. 거짓 행동입니다. 잘 못 먹으면서 잘 먹는 척해요. 여기는 거짓 행동이 들어가겠죠. 뭐뭐일 뻔하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는데 안 일어났다. 나 사고가 날 뻔했어. 사고가 날기 직전까지 갔지만 사고 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없다. 가능성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2번 먹는 척해요. 그죠?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척해요. 안 자는 척해요. 이런 거 여러 번 해봤죠. 다음 7번 효영씨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세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땡땡땡 집에 가는 길이에요. 왜 가요? 드라마를 보려고. 요거 들어가야 되네. 그런데 보려고가 없어요. 그러면 얘하고 비슷한 거. 뭐뭐려고. 목적. 얘는 원래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뭐뭐기 위해, 보기 위해서 갑니다. 볼까봐 이거는 어떠한 걱정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뭐뭐는 데다가 뭐 추가. 제가 설명할 때 말했죠. 1 플러스 1 하나 더 말할 때 댁에다가 볼 정도로 볼 만큼 바꿔 쓸 수 있는 거. 네. 여기는 보기 위해 으려고와 바꿔 쓸 수 있다. 우리는 바꿔 쓸 수 있는 문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어제 로라 씨와 잘 만났어요? 아니요. 시간이 땡땡땡 못 만났어요. 여기는 어긋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긋나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 비껴가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안 맞았다. 맞다, 안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건 다 똑같고요. 뭐뭐도, 뭐뭐도록, 뭐뭐는 동안, 뭐뭐는 바람에. 이 문법을 봐야 되죠. 자, 뭐뭐도 뒤에는 앞에 것과 아무런 뒤에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공부해도 그럼 시험에 떨어진다예요. 힘들어도 참고 견딘다. 그렇죠? 뭐뭐 도록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내용에 앞으로 지금 하겠다. 뭐뭐도록 하겠다. 뭐뭐도록 하겠다 뒤에 같이 올 수 있습니다. 하다, 하겠다. 선생님, 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이나 약속을 나타낼 때 함께 쓰는 문법이고요. 뭐뭐는 동안.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뭐 하는 동안 시간을 나타낸다. 뭐뭐는 바람에 뒤에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낸다. 못 만났어요. 부정적. 어긋나는 바람에. 이런 뜻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9번. 오늘 청소를 못해서 내일 어서 들어갔죠. 오늘 청소를 못해서 그럼 내일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라는 문법이 와야 돼요. 오늘 청소를 못해서 내일 청소하지 못해요? 말이 안 되죠. 오늘 청소를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은 해야 돼요가 돼야 돼. 사실 해야 돼요나 할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적이 없다. 적이 없다. 적은 과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일인 걸 사용할 수 없고요. 청소했기 때문이다. 했다. 했기 과거 표현입니다. 안 되죠. 청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0번. 내가 약속 시간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늦게 도착하다 원인이지요. 그럼 여기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요. 화를 내고 가버렸다. 그렇죠. 화를 내고 가버렸다. 화를
내고 가자고 했다. 뭐뭐 자고 했다. 간접 표현인데요. 만나자, 가자, 오자. 뭐뭐자는 청유문의 간접 표현이다. 화를 내고 갈 걸 그랬다. 뭐뭐일 걸 그랬다. 후회할 때 쓰는 문법이고요. 화를 내고 갔기 때문이다. 이유죠. 자, 앞에는 때문이다. 앞에 왜냐 하면 들어가고 때문이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1번 화를 내고 가버렸다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법 문제인데요. 자, 11번, 12번도 문법 문제예요. 단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문제겠죠. 자, 제시된 표현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것 중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내일 비가 온다. 우산을 챙기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연결 어미를 찾아야 되는데요. 내일 비가 온다. 우산 챙기다. 내일 비가 올까봐, 뭐뭐을까봐 걱정을 나타내죠. 내일 비가 온다니까 이유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김에 어떤 동사를 하는데 하나 더 동사를 또 한다. 뭐뭐는 바람에 앞에 뒤에 부정적인 게 온다. 부정적인 거 아니죠. 동사 아니죠. 자, 두 개인데요. 내일은 비가 올까봐 우산을 챙기세요. 올까봐 챙겼어요는 돼요. 자, 챙기세요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다니까 우산을 챙기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합니다. 자, 으세요는 내가 나한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내일은 비가 온다니까 우산을 챙기세요. 자, 잠깐 문법 설명하겠습니다. 아서, 어서와 으니까를 좀 구별해 볼게요. 아서, 어서와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요. 두 개 다 이유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아서, 어서와 다른 점, 차이점 찾아볼게요. 자, 아서, 어서는 주어가 같아야 된다. 얘는 주어가 달라도 된다. 그죠? 여기 다르고요. 또한 여기는 평서문에만 가능하고요. 으니까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으세요는 명령문이죠. 을까요? 을까요? 읍시다. 그래서 으니까에는 뒤에 있는 문장을 좀 보고요. 자,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 팁입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책을 빌리다, 도서관에 가다. 요번에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네요. 여기 연결 어미 보겠어요. 공부를 할 겸, 책을 빌릴 겸, 도서관에 갔다. 자, 뭐뭐을 겸 어떤 동사를 두 가지를 한다. 이거죠. 자, 비슷한 거 뭐가 있었죠? 우리가 을 겸, 방금 전에 뭐뭐는 김에 요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공부를 할 겸, 책을 빌릴 겸 도서관에 갔다. 네, 좋네요. 공부도 하고 책도 빌리고 두 가지 동사를 한꺼번에 했고요. 자, 공부를 하느라고 책을 빌리고 느라고 뒤에는 부정적인 뜻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라고 뒤에 부정적 그러면 여기 못 갔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공부를 하자마자 빌리면서 갈 것이다.
하자마자는 곧이고요. 곧 할 거고 여기는 하고 있어요. 하는 도중.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동사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3번. 자, 13번부터는 읽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읽기를 읽고요.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골라봅시다. 자, 읽기의 기본은요. 전체적으로 읽고요. 모르는 어휘 빼고요. 내용의 흐름만 보고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가는 먼지 입자로 인체에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미세먼지는 먼지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숨을 들이마실 때 폐 속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매일 기상청에서 공지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먼지를 일으키는 청소기 대신 물걸레로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빈칸에가 위치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여기에는 이 전체에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칸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요. 모르는 말을 찾는 게 아니라 자,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정에서도 먼지를 일으키는 청소기 대신 물걸레로 먼지를 닦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우리가 미세먼지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미세먼지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었을까요? 중심 생각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글을 왜 썼을까 생각하면 돼요. 최근 들어 미세먼지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조심하자.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중심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대화 내용이에요. 이건 문법 아니고. 자, 줄리아 씨 드디어 공연 예매를 성공했어요. 예지 씨 고마워요. 이 공연을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저도요. 이 공연 티켓을 예매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매 시작 전날 밤부터 컴퓨터를 켜놓고 기다렸어요. 이렇게 말했죠. 그럼 뭐라 그러죠? 고마워요. 그럼 요 뒤에는 어떤 단어죠? 긍정적인 단어가 나오겠다. 공연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래도 공연은 취소해야겠네요. 부정적이죠. 공연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이죠. 덕분에 긍정적 표현이죠. 이런 공연을 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덕분에라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 자, 볼게요. 뭐뭐는 탓에, 뭐뭐는 통해, 뭐뭐는 바람에. 이거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고요.
뭐뭐기 때문에는 이유인데요. 긍정을 쓸 때도 있고 부정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뭐는 덕분에 이거는 긍정으로 뜬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영상을 보고요.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해도 제가 기분이 좋겠죠. 선생님 때문에 아니면 선생님 탓에 제가 시험을 떨어졌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듣는 게 좋겠죠. 덕분에 이런 공연을 보게 되네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다음 15번 읽기 문제네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박물관 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입장권 없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세개 층에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선사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세시대 등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으므로 1층부터 관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는 외국인을 위한 전시 해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해설을 무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준비되어 있으니 신청하신 분은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하시고 2시간 뒤 박물관 앞 공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걸 찾으래요. 자, 그러면 전시 내용이 있을까요? 전시 내용. 그렇죠. 1층에는 유물들이 있고, 전시 내용 있습니다. 자, 박물관의 위치. 박물관은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나요? 박물관의 위치는 안 나와 있어요. 박물관 관람 순서 1층부터 관람하시면 좋습니다. 있죠? 외국인을 위한 전시 해설 신청 방법 어떻게 알죠? 신청하실 분은 안내 데스크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본문에서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없으면 X표 찾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 위의 문제는 읽지 않겠습니다. 같은 문제인데요.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거.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죠? 그렇죠. 아까 박물관의 전시 내용, 관람 순서, 해설 듣는 방법. 그럼 전체적으로 박물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박물관에서 지켜야 될 규칙 없습니다. 저렴하게 박물관 입장권을 사는 방법 아니고요. 외국인이 구경하기 좋은 한국의 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여기는 박물관 이용 방법 아까 얘기했죠. 전시 내용, 전시 순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전시 해설 듣는 방법 등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읽기 문제였고요. 자, 16번부터 36번까지 우리가 한국 사회 문제에서 배운 내용이 나온다. 자, 문제 보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 단원마다 한 문제씩은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했죠. 자, 첫 번째 국가의 상징, 그죠? 태극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는 계속 옳은 것을 고르면 우리는 아닌 것 찾습니다. X 찾는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기. 흰색 바탕은 용기와 굳건함을 나타낸다. 흰색은 용기 아니죠? 뭐가죠? 밝음. 깨끗하잖아요. 밝음. 그래서 순수를 뜻합니다. 아니고요. 사괴는 각각 밝음, 순수. 흰색 바탕이네요. 평화이마 아니죠. 사괴는 건곤, 감리, 건, 하늘, 곤, 땅,
감, 물, 리. 리는 불. 건곤감리. 요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하늘, 땅, 물, 불. 반대말이죠. 하늘, 반대 땅. 물, 반대 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틀렸습니다.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문가, 문 옆에 문가나 창가에 답니다. 그렇죠. 달죠.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요. 모서리에 검은색 사괴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정답 3번입니다. 다음 18번. 한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은행 홈페이지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든다.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하다? 아니죠. 스마트폰, 탭, 인터넷, 컴퓨터 다 됩니다. 노트북 아니고요. 직접 사러 갈 수 없는 물건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주문하다. 우리 주문하죠. 보안 문제로 중요한 문서는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지 않는다? 아니요. 이메일 통해서 주고받는다. 자, 그럼 기억과 디귿.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SM가 아세안이라는 뜻입니다. APC, 그 다음에 G20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 틀리게 나오질 않습니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설마 이 연도를 틀리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원조를 받은 나라 중 가장 수출을 많이 한다. 가장 수출을 많이 한다. 우리가 그 한국 원조를 받은 나라 중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첫 번째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원조를 받은 나라는 맞지만 어떠죠? 받던 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여기가 맞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걸 틀리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에서만 합니다. 맞지 않는 것 3번입니다. 다음 20번. 한국에서 취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아닌 거 골라볼게요. 자, 취업을 하려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한다. 확인해야죠. 네. 취업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체를 찾아서 취업하려고 노력한다. 왜요? 써야 되겠죠. 쓰는. 불법 체류자도 아닌데 계약서 당연히 써야죠. 근로계약서가 나를 보호해준다.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쓰는. 그리고요. 취업 이후에도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관해 살펴본다. 네.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다. 맞습니다. 계약서 반드시 써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21번.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죠. 자, 고려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불교. 불교 문화가 활성화됐다. 이거 좀 알아야 되고요.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지금 한국의 영문 국가명인 코리아가 됐다. 맞죠? 고려, 꼬레아, 코리아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고요. 고려는 육류로 통해서만 이거 무조건 안 되죠. 육은 땅으로 된 길 이런 뜻이에요. 여러 나라와 무역을 활발했다. 아니죠. 육로 말고 바닷길. 그죠? 해로.
바다도 가능합니다. 요거만 이런 거 틀립니다. 다음 고려에 발달된 공예품은 많았지만 다른 나라로 수출되지 않았다? 아니죠. 수출되었습니다. 수출되었다. 고려의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금속 활자이다? 아니죠. 첫 번째지요. 틀렸어요. 그럼 제가 문제를 잘못 낸 거네요. 자,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 3번, 4번이 틀렸으면 옳은 것은 제가 문제를 잘못 썼네요. 자, 그래도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이 아니고요. 맞는 것 1번. 문제가 틀렸지요. 옳은 것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그러네요. 1년에 2개의 학기로 나누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 그죠? 1학기, 2학기 있습니다. 맞고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취약 통지서를 받아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한다. 네, 맞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 의무교육 아닙니다. 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보통 4년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 3번. 이렇게 선생님처럼 OX를 반드시 쳐보면 정답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번처럼 문제를 잘못 썼어도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23번. 보기에서 제시된 용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한국 사회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귀농, 귀촌, 농촌, 귀가, 그건 집으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다. 그럼 귀농, 농사지러 돌아가다, 귀촌, 촌락으로 돌아가다. 자, 우리 농촌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네요. 왜 농촌으로 돌아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력이 증가했다. 노인 인구 노동력 증가한 거 아닙니다. 버스나 지하철, 공항 같은 교통시설이 갖춰지고 있다. 시골에 이거 갖춰지지 않고 있죠. 지역 주민들 간의 친목 관계로 인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골의 활기찬 분위기,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자, 농촌의 현대화, 소득 증가 등의 변화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귀농, 귀촌이라고 합니다.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한옥에서는 가와 상관없네요. 가와 나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 맞춘 것이다. 추운 겨울에는 한국 고유의 난방 장치인 가가 있어서 방이 따뜻하고 하였고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나에서 주로 생활하며 더위를 피하기도 한다. 자, 우리가 한옥의 특징. 한옥의 특징은 반드시 알아야 되죠. 두 가지 있죠. 그렇죠. 자, 지금 계절에 따라죠. 그래서 겨울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온돌. 여름에는 시원하게 마루, 대청마루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옥의 특징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겨울에는 온돌, 방바닥 따뜻한 거 있죠. 온돌이 있어서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마루, 대청마루가 있어서 시원하다. 또 하나, 지붕에
재료에 따라 풀이 있으면 초가집, 기와로 만들면 기와집, 이 정도.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말하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솜이나 비단, 못이나 이것은 한복에 대한 특징이에요. 한복 특징인데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한복. 겨울에는 솜이나 비단, 여름에는 시원한 못이나 삼배를 입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복의 특징도 말하기, 읽기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26번 보기가 설명하는 사건은 보기 보겠습니다. 광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것으로 군인들이 정치에 물러날 것과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군인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 운동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자, 우리가 광주라는 단어 나왔고요. 군인 나왔고요.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나왔습니다. 딱 답 나오죠? 그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한국이 민주화 과정에 큰 영향을 준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첫 번째, 4.19 혁명, 두 번째, 5.18 민주화 운동, 세 번째는 6월 항쟁. 요거 세 개는 한국이 민주화 과정에 큰 영향을 준 세 가지 사건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필기시험 문제가 나고 가끔 구술 시험에서도 이 사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해 보세요. 이런 말하기 시험 문제가 나니까요. 시간 날 때 좀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항쟁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1987년이죠. 여기가 지금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 같습니다. 이때 전두환 대통령 당시 민주화 시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때 요청을 했습니다. 뭐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다. 직선제가 수용이 되었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되었습니다. 자, 4.19 혁명 제가 얘기했죠. 3.15 부정선거 한 달 전에 부정선거를 알았어요. 사람들이 4.19 혁명 일어났죠. 결과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11.6 사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연도는 우리 친구들이 알기는 어렵죠. 1979년에 박정희란 대통령이 어떻죠?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큰 영향을 준 사건 4.19, 5.18, 6월 항쟁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26번 보기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부나 직장일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명절이나 부모의 생일이 되면 부모를 찾아뵙는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어는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효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7번
보기에 가나에 해당하는 인물, 사람이 어떤 건지 볼게요. 옳은 것은 가. 3.1 운동 기억나죠? 3월 1일 학생의 신분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시위를 이끌었다. 3.1 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죠? 그렇죠. 유관순 여자죠.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책임자 누구였죠? 그렇죠. 김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8번. 보기의 내용과 관계 깊은 것은 보기. 구입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물건을 구입한 상점이나 물건을 만든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구입한 상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를 도와주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구입한 물건 나오죠. 구입하다, 소비자. 그럼 누구에 대한 거죠? 판매자, 판매는 물건을 파는 사람, 판매자. 소비자, 물건을 지금 사는 사람, 상품을 만들 때 주의하다, 상품을 고를 때 주의하다. 지금 소비자에 관련된 이야기라 그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잘못됐을 경우 해결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비자의 권리.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 생산자, 물건을 만든 사람, 소비자, 물건을 사는 사람, 판매자, 물건을 파는 사람. 그런데 저는 만약에 공장을 다니고 있어요. 저는 생산자이면서 물건을 또 사기도 하니까 소비자도 될 수 있다. 자, 이런 어휘는 알아두세요. 다음 29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공항과 항구가 있다. 수도권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다. 모르는 친구 없죠?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국제공항으로 들어왔죠? 배가 닿는 항구 있죠? 인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인천에는 크고 작은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 옆에 섬이 많을까요? 네, 많이 있죠. 2014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다. 네, 아시안게임 개최했습니다. 잘 모르시면 세모를 해서 패스해 주세요. 서울과 경기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지금 서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천 어디 있어요? 서울, 여기 인천이죠. 남쪽? 아니고요. 여기 어느 쪽이에요? 남쪽 아니고 서쪽이네요. 틀린 걸 찾는 게 훨씬 더 쉽죠. 다음,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무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맞고요. 틀렸네요. 자, 경기도와 서울의 남쪽이면 여기 남쪽. 여기 남쪽이지요. 여기 동쪽. 여기가 되죠. 여기 충청도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 분이 틀렸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것 찾네요. 불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다. 불교 아니죠. 자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는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 유교로 바뀝니다. 유교 사상으로 다스렸다. 세종대왕이 1392년 조선을 세웠다. 세종대왕이 세운 게 아니고요. 세종대왕의 할아버지 누구죠?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조선을 세웠다. 그렇고요.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 이게 바로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했다. 맞습니다. 신분별로 하는 일이 나누어져 있으나 능력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었다. 바뀔 수 없었다입니다. 틀린 부분 찾는 거 연습해 주세요. 정답 3번입니다. 다음
31번. 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법에는 민법과 형법이 있다. 이제 형법은 형이라는 것은 형을 산다. 죄를 졌을 때예요. 그래서 형법은 분쟁의 해결에 기능을 갖고 있다. 분쟁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민법입니다. 민법. 분쟁이 아니라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틀렸고요. 형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어긋나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그렇죠. 벌을 받는다. 이게 형법입니다. 형법에는 사람들 사이에 권리나 다툼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람들과 사람과의 사이의 다툼 형법 아니고요. 민법이 됩니다. 그럼 리을 형법에는 한국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의 내용이 정해져 있다. 맞지요.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었고요. 형법은 죄를 지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벌입니다. 리은과 리을. 자, 리은과 2번이네요. 다음 32번. 최근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자녀를 3명에서 5명 정도씩 낳는다. 그럴까요? 요즘에 아이를 안 낳습니다. 이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아니고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부모, 자녀 여러 세대가 함께 산다. 이것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현재 아니고요. 장남, 첫째 아들,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도 과거에는 가능했죠. 현재 아닙니다. 홀로 사는 1인 가구나 부부가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33번. 한국의 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국무총리다.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정부라고도 말하죠. 누구죠? 대통령이다.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의 기관이 있다. 네, 맞네요. 대통령 임기는 4년, 아니죠. 5년. 중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5년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4년인데요. 대통령만 5년입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이다. 자, 그럼 아닌 거를 다 찾아보면 정답 나오겠죠. 이걸 몰라도 2번을 몰라도 아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34번.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보기.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범죄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외국인도 취업한 이후에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적절한 노동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 외국인도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여러 권리를 보장한다. 지금 뭐의 권리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1번입니다. 그럼 볼까요?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아니죠.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권리 보장을 최우선은 아니고요. 일단은 최우선은 한국 사람이겠죠. 이 부분이 그렇고요.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같이 의무 아니죠. 지금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2009년 남북 정상회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만남. 자, 4개 다 모르더라도 남북한에 관련된 문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남북 관계 악화 이유. 악화는 안 좋은 거, 나쁜 거죠. 나쁜 걸까요? 남북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건가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렇죠. 남북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노력하고 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36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화산섬이다. 섬 중앙부에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다. 자,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 이름 뭐죠? 한라산. 한라산 있다. 어디죠? 그렇죠. 제주도. 여기다 제주도 가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영주형 시험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을 자, 문제를 풀다 보니까요. 한국 사회의 이해에서 각 단원에서 한 문제씩은 나온다. 이렇게 골고루 좀 출제된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